유무사증자 관련한 영상을 최대한 좀 많이 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영상을 재차 좀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게 저도 유상청약은 10%로 알고 있는데 정말 최대 20%까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증권사 전화도 했고 증권사 전화 영상은 올라가 있으니까 공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이렇게 자세한 거는 이제 발행가액 산정할 때 한번 본 적 있죠. 더 내려가면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주 인수권 증서에 관한 사항도 있고요. 이것도 다음 영상에서 이제 다루겠고요. 아니 그런 게 있었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있네 라고 한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발행가액을 산정하는 부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여기 확정 발행가액, 최종 발행가액까지 나왔죠. 그 밑에 이제 신주의 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신주의 배정 방법이란 당연히 신주란 유상증자를 받은 이 주식수겠죠. 430만 주.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나눠줄 거냐. 그 대한 내용인데요. 뭐 당연히 잘 나눠주겠죠. 그 부분에 대한 신주를 어떻게 배정하느냐. 일단은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이잖아요. 주주 배정. 주주라는 것은 새로운 주주가 아니라 기존의 옛구자를 써서 기존의 주주에게 배정을 하는 건데 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하면은 어떤 걸 청약하는 거냐. 여기 신주 인수권 증서. 이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받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받아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주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총 발행 예정 주식수의 100%에 해당하는 것을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준다고 하는 겁니다. 1주당 얼마 주냐? 10%를 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공시를 보면은 주주 명부를 폐쇄했죠. 그러니까 주주를 이제 확실히 이제 보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리스트를 이제 봐야지 그 주주가 누군지를 확정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일은 4월 20일. 4월 20일 어디서 많이 봤죠? 4월 20일은 어디서 봤느냐? 자, 이 공시 다시 올라가 보면은 4월 20일이 이제 바로 여기 신주 배정 기준일. 2020년 4월 20일이죠. 이때 이제 확정을 하는 거죠. 이제 권리가 생기는 주주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게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개서 정지 기간은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 돼 있고, 내용을 보면은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 주주 확정. 그러니까 4월 20일에 다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를 확인하고, 자, 공시 내용을 보면은 내려가서 여기 어디야? 신주 배정 방법. 그래서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준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써져 있죠. 주주 배정 기준일에 준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분, 질문이 뭐였냐면요. 자, 유상청약은 110%로 알고 있는데 최대 20%까지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초과청약.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잖아요. 그런데 초과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냐면 바로 실권주가 있을 경우. 그러니까 주주 배정인데 여기 100%라고 했잖아요. 모든 주주가 100% 다 참여했어요. 그러면은 실권주는 발생할까요? 발생하지 않을까요? 발생하지 않겠죠.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청약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들 중에서는 내가 그 청약을 안 하려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잖아요. 내가 청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실권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주식을 배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권리가 떨어진 주식, 이거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청약은 실권주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받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주당 이제 0.2주니까 20%죠. 20%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앞에 보면은 이제 할인율을 20% 적용했는데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할인율은 20%인 거고 따로 초과 배정은 이제 초과로 20% 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경쟁자들이 많다면은 그에 따라서 또 이제 배정 비율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과청약 주식수, 그러니까 초과청약을 한 사람들의 주식수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실권주 비율대로 각자 나눠줍니다. 이런 거 보면 뭐 가중평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주주 청약분. 청약분이란 뭐냐? 신주인수권 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유자랑 청약이랑 다른 건가?
위에 올라와서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지 않죠?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청약하는 날은 5월 28일이잖아요. 5월 28일인데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받는 거는 여기서 이제 아직 이제 교부 예정일은 없지만 제가 이제 전화해본 바로는 5월 거래를 할 수 있는 게 5월 11일에서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하기 전에 이미 신주권 증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게 아파트로 치면은 이제 청약을 하면은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걸 뭐 프리미엄 받고 다시 또 팔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증서를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청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증서를 가지고 있어도 청약을 안 할 수도 있고,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당연히 이 증서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청약을 하려고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청약을 하는데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모 주식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청약을 한 사람들 걸 빼는 거니까 청약을 안 한 사람들께 이제 실권주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주 인수권 증서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죠.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모 청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자, 일반 공모가 했는데도 이제 그 일반인들도 이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이제 주식이 이제 남죠. 남는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청약 주식수대로 다 주고, 그러니까 신청을 그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자란다고 해도. 그래서 일단 일반 공모에서 이제 그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 주고 남는 것들은 누가 가져가느냐? 배정 결과 이제 발생하는 잔여 주식은 이제 공동대표 주관회사가 자기 계산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단부터는 이제 조건인데 뭐 이제 배정할 주식의 공모 금액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일반 공모 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일반 공모 1, 2, 3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공모 해야 되는데 이게 1억 원이에요. 1억 원. 1억 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굳이 그 일반 공모 하면서 절차를 더 밟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야 그냥 1억 원 이하면은 그냥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 안 할게 하고서 공동대표 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딱 1억 원 이렇게 이하로 남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딱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 그리고 이제 공시를 보면은 이제 인수를 한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자기 계산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계산이란 무슨 말이냐? 자기 계산, 그러니까 자기 할 때 자기 스스로 할 때 자잖아요. 거래상 자기에게 돌아오는 손해나 이익을 자기가 책임지고 계산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대표 주관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내가 손해든 이익이든 책임을 지겠다. 밑에 보면은 좀 이해할 수 있게 뭐 자기 매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탁이나 주문이 아니라 자기 계산 아래 자기 명의로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일에 이제 자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유추해 보면은 이제 내 명의로 하겠다. 내 명의로 내 증권사 명의로 인수를 하겠다. 그런 이제 좀 상반되는 게 수탁 판매인데 수탁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이게 내 이름으로 물건을 파는데 이제 계산은 너가 해 이러는 거죠. 계산은 상품 주인이 한다. 이게 수탁과 자기. 그래서 예시도 있어요. 뭐 주주 배정으로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 공모를 실시하며 이후 청약 미달분은 증권사가 120억 원 한도로 자기 계산을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 HLB는 총액 인수를 하기로 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에 이제 자기 매매가 좀 유명하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셀프 어카운트라고 합니다. 셀프 어카운트. 어카운트는 이제 계좌잖아요, 계좌. 그리고 이제 자기랑 이제 상반되는 게 이제 수탁, 위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매매는 이제 증권회사가 자기 계산, 자기의 어카운트로 이제 유가증권을 뭐 매입 또는 매도를 하는 게 이제 자기 매매이고, 증권회사가 고객 주문을 받아서 처리해 주는 거는 위탁이죠, 위탁. 그리고 수탁 이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해드리면은 이제 최대 20%까지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했는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각자 이제 비율에 따라서 이제 초과 청약 배정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는 예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권주는 또 뭐냐? 총 공모 주식수에서 신주 인수권 증서 있지만 청약을 이제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입니다. 그래서 실권주가 있을 때 최대 20%까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한다고 다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이게 발생을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